자, 이번에는 우리가 추상 클래스에서 이제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추상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제가 다형성 말고 객체 지향 개념에서 어려운 개념이 뭐가 또 있다고 했습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얘가 등장했던 원인과 얘가 등장하게 됐던 계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추상 클래스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이미 우리가 앞서 제어자에서 공부를 했듯이 이 abstract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완성의 그리고 추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추상 클래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추상 메서드를 한 개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상 메서드는 뭐냐? 추상 메서드는 말 그대로 선언부만 있고 정의부,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를 칭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void 메서드 이렇게 하고 원래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블락이 있었는데 이 블락이 없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그냥 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가 없는 게 바로 추상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서드를 한 개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상 클래스는 이러한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기에 절대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스턴스를. 알겠죠? 예. 그러면 언제 생성할 수 있느냐? 상속을 통해서 자손에서 이 메서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구현부가 있는 메서드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벌써 이렇게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추상 클래스는 벌써 끝났어. 개념은 다 알았어. 이제 한번 봅시다. 리뷰하는 셈으로. 자, 보게 되면 추상 클래스는 보시다시피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설계도라면 추상 클래스는 완성되지 못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미완성 설계도니까 제품을 못 찍어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추상 메서드, 즉 미완성 메서드를 최소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abstract, void, play 해서 int, force 해놓고 여기에 지금 중괄호가 이게 없다 둘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추상 메서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 즉 몸통이 없는 메서드를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얘가 없다고 치더라도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걸 보십시오. 보이드 플레이 이 메서드에서 지금 플레이라는 지금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 그죠?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 그죠? 예. 여기 안에서 호출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 못 하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호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얘를 호출할 수 있을 때는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뭐 미드 플레이어나 아니면 뭐 스트라이커 플레이어나 이런 애들이 상속을 받아서 이 두 개를 다 구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는 오버로딩 된 얘를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언부와 구현부 중에서 선언부가 99% 이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호출할 때 필요한 건 뭔데요? 선언부죠. 그죠? 선언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언부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레이에서 커런트 포스라고 이렇게 줬지. 맞나요? 예. 안 그랬으면 이 뭐 선언부에서 그걸 모르면 우리가 호출 자체도 안 되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므로 붕어빵 인스턴스를 절대로 생성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 다른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추상 클래스는 근본적으로 이 세 번째 이 내용으로 현업에서는 많이 쓰였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은 JDK에서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들밖에 없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자바를 배우고 뭐 공부할 때는 얘는 주된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 이 내용이 왜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잠깐 멈추고 칠판에 좀,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뭐 사무실 관계도도 그려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까지는 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자, 추상 메서드는 말씀드린 바대로 선언부만 있어요. 선언부만. 그래서 몸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되겠죠. 꼭 필요하지만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아까 플레이 메서드 예를 들어 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손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의 구현부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저와 같이 단계별로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 놔도 문제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이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브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개의 추상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 근데 한 놈이 상속을 받았는데 스탑 메서드는 스탑 요거는 했네요. 그죠? 자, 요거는 두 개 다 지금 구현부가 다 있어요. 그죠? 예,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구현부가 다 있기 때문에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제외를 붙일 필요가 없죠. 맞나요? 예,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상속을 받는데 플레이 메서드만 이렇게 구현부로 만들었어. 그러면 스탑은 여전히 추상 메서드로 남아있게 된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여차없이 이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왜? 추상 클래스에
정의가 바로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 클래스는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니까요. 맞죠? 예. 그래서 코드를 잠깐 한번 보면 뭐 이거 자바의 정석에서 만든 이 저자가 그래 여기 보시면 보면 이거를 뭐죠? 스타크래프트 유닛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마린이 있고 탱크가 있고 드랍십이 있다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쵸? 유닛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린은 마린대로, 탱크는 탱크대로, 드랍십은 날라다니고 이렇게 무빙하는 게 전부 다 틀려요. 그죠? 예. 틀리단 말이죠. 스탑도 어떻게 보면 틀리죠. 맞나요? 근데 여기는 무브를 초점으로 맞춰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유닛이라는 조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XY 이거는 좌표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Abstract Void Move에서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 2개 받고 얘는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놨다. 그죠? 왜? 유닛별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고 또한 좌표값도 틀릴 거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도 다르잖아요. 마린은 한 발짝 한 발짝씩 움직이지만 탱크는 성큼성큼 가죠. 드랍십은 날라다니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손마다 이렇게 다르게 무브를 하긴 하는데 다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선언을 해서 상속받게 해서 각각 따로 구현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러한 코드가 많이 있는 것보다 코드도 중복이 되고 중복도 제거가 되고 그죠? 맞나요? 그리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코드의 관리도 쉽겠죠? 예, 코드의 관리가 쉽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류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아울러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세 개밖에 없다. 그죠? 이거는 인스턴스 못 만든다. 그죠? 예,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닛은 이렇게 다양성에서 필드의 다양성이 지금 적용이 됐죠. 그죠? 예.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만 인스턴스만 못 만들 뿐이지 얘는 지금 유닛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 게 지금은 얘는 주소만 이렇게 담을 곳만 지금 해놨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필드의 다양성이 적용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렇게 돌면서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잘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게 바로 30인치가 3개 있지만 A, B, C 모델이 존재한다면 공통된 부분은 여기에 조상으로 묶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나 추상 메서드로 선언을 해서 제각각 오버라이딩이 돼서 지 입맛에 맞게끔 변경시켜줘도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것도 추상 메서드로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는 파워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파워와 뭐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 여기에서 파워만 필요한 것들은 파워만 이렇게 상속받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파워하고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요것만 상속받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보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단계로
상속을 받아서 이거를 상속받든 이거를 상속받든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걸 만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걸 상속받는지 더욱더 효율적인지를 개발자가 판단을 하고 상속을 받는 게 코드도 줄이고 그리고 신뢰성도 높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 봤고요. 한번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